버튼 눌러야지. 자, 오늘 넘어갈 작품은 당연히 없는데 특히 이 달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도 아마 많이 접해본 작품일 가능성이 높죠. 고등학교 여러분들 뭐 문학교과서 같은데 많이 실려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자, 일단은 지문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좀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갑시다. 어쨌든 간에 부러뜨려 오늘. 잠깐만, 오늘 이상하게 부러지네. 야. 어쨌든 간에 산문작품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마지막 갈등이라는 얘기, 결국에 이게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축 정도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해 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배우는 작품들도 역시 중심축 기준으로 쭉쭉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 인물이 딱 두 명만 생각하면 돼요. 나라고 하는 누구? 서술자. 그리고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한 녀석이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작품 속 서술자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누구를? 황수건이라고 불리는 인물을 관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작품의 중심 주인공은 당연히 황수건이겠죠. 그럼 나는 작품 속에서 중심 인물을 관찰하는 형식으로 서술이 되겠죠. 이렇게 관찰하는 형식이 나타났을 때는 표현 효과가 뭐야? 객관화가. 이 인물이 자기의 이야기를 스스로 해버리는 경우에는 뭐랄까? 장점은 뭐냐면 감정이입이 쉽죠.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들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 TV에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주인공화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정이입이 쉽지만 단점은 그 상황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된다면 관찰자가 등장했을 때의 장점은 뭐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버리시면 돼요. 감정이입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품 전체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때 이 황수호 같은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수룩하다. 그 다음에 부족하다. 즉 만약에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 자체가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해나간다면 이 인물 자체가 가지는 이 어수룩함 때문에 우리는 작품 속에서 뭐랄까 사건의 전개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관찰자를 내세운 작품, 그리고 이러한 관련 지점에서 분명히 문제 출제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자를 등장시킨 이후 부족한 핵심 주인공의 이야기를 객관화시켜서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좋아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체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지금 다른 나눠드린 자료집 있죠? 자, 자료집 가지고 일단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번 거에는 그 페이지를 빼먹어서 미안해요. 다음 거에는 잘 실어놨어. 자,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는 녀석을 한번 펼쳐볼 텐데 어디 있더라냐면, 자, 달밤이 나와 있는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열면 왼쪽에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찾으셨나요? 페이지가 없어서 미안해. 잘 찾아줘. 아마 현재 보는 페이지는 61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거야. 찾으셨나요? 잠깐만요.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원래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먼저 다 설명해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자, 다 찾으셨죠? 갑시다. 자,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발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대문 안에서 성북동으로 이사온 나는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렇게 성북동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다는 거는 뭐예요? 작품에 사실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니까 당연한 얘기지. 자, 이사온 나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나 이곳이 시골임을 실감하게 된다. 전형적인 시골 청년의 느낌이 나는, 무르무르 나는. 그래서 첫인상은 쟤 좀 약간 별나네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인사를 하죠. 자, 전개. 정식 배달부가 소원인 정식 배달부가 소원인 신문 보조 배달원 황수건이 급사에서 쫓겨나 형님 집에 얹혀 살게 되는 행적을 듣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주인공 수건이는 일단 지금 현재 직업이 뭐냐면 급사. 오케이. 그리고 급사와 관련해서 신문 보조 배달원이라는 직업도 있는데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여기에는 그 스토리까지 다 안 나오죠. 이 급사였던 황수건이는
급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학교 교직원이라고 보면 돼. 우리 1층에 그 앞에서 대석해 지켜주시는 어르신이 계시지. 딱 그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종 잡무 도움 맡아주시고 경비 책임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좀 어수룩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고용해서 데리고 있는데 당연히 정상적이고 일 멀쩡하게 잘한 친구가 왔으니 잘렸겠죠. 그래서 잘리고 나서 이제 딱 마땅히 직업이 없으니까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조차 정식으로 채용되지 못해서 보조 배달원, 알바처럼 일을 하게 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수건이는 계속해서 그 급사 자리를 노리는데 얘가 급사에서 잘릴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모자라고 바보 같아서 잘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종 밀리쳐 쳐버리고 원래 50분 수업인데 30분 만에 종 땡땡땡 쳐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랑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 손님을 괴롭히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화나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결국에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배달원으로 가게 되고 이때 또 수건이는 나름대로 야망이 있어서 정식 배달원이 되는 걸 목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배달하러 다녔는데 이 배달도 정상적으로 못해요. 한 집 가서 배달을 한 다음에 그 집 아저씨랑 막 놀아. 사회생활 얘기도 하고 내가 알려줄 게 있다면서 막 쓸모없는 썰도 풀고 TMI를 하다가 하루에 막 10집도 못 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 잘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려만 나가는 그런 수건. 근데 중요한 건 나라는 인물은 이 수건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의 시선으로 관찰을 해. 다른 사람들은 부족한 녀석이 자꾸 아파서 걸쩡거리면 아 짜증나 귀찮아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보면서 계속 다 들어줘. 자 계속 갑니다. 위기 부분. 황수건은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그렇게 뺏기게 됐죠. 그리고 나서 급사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그런 나는 그에게 3원을 주면서 요즘 말로 한 30만 원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큰 돈을 준 것도 아니죠. 주면서 참외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황수건은 결국 참외 장사마저 실패하고 설상가상 심지어 와이프도 있었어요. 와이프까지 가출을 해버립니다. 참고로 이 와이프에 대한 얘기도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황수건이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독립해서 살면 쓸데없는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애가 많이 부족하잖아. 계속해서 시댁에 얹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얹혀 살면서 시부모님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난 동서 모셔야 되고 하는 게 짜증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려요. 오케이? 자 그렇게 도망까지 가능하면서 황수건은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에서 마지막 결말 부분 나는 어느 날 달밤에 담배를 피우면서 서툴게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목격하고 연민을 느낀다. 이런 모든 일들 마지막에는 참여장사까지 한다고 썼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뭐로 귀결된다? 실패로 귀결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실패형 인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나라는 관찰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 황수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따져본다면 당시가 당연히 일제강점기잖아. 그치? 일제강점기에 순환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 정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일단은 표준적인 내용은 다 끝.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작품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래 첫 부분부터 한번 나와 있는 건 맞으니까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읽어보자. 성북동으로 이사와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수능특강 본문으로. 아까 158페이지였죠. 갑니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 됐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서 새삼스럽게 아 여기도 시골이구만 했습니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보고 처음에는 시냇물 소리와 쏴하는 솔바람 소리를 들어가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곳을 시골이라고 느낀 이유는 여기가 시골, 지금은 시골 아니지만 그 당시엔 시골이었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100년 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에는 소들이 논갈고 있었어요. 그죠? 원래는 서울 아니었습니다. 서울 밖에 이제 개발된 거죠. 뭐 다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서울고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학교들 있잖아. 그 학교들을 다 이쪽으로 강제 이전한 거야.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아예 균형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강제 이전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강남 8학군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는 시골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골이라는 인식이 누구 때문이야? 인물 때문이야. 이런 배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거. 아니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어.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한 지름길들보다 더 성북동의 시골 느낌을 주었지.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가 없겠지만 대처, 그러니까 큰 장소라는 뜻이니까 서울로 번역하면 되겠다. 서울 중심가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사질을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근데 반대로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선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는 흔히 태고 때 사람처럼 옛날 사람처럼 우둔하면서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시골의 정치를 북돋워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분명히 인물에 대해서 못난이라고 평을 했죠. 근데 그 못난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 작품의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뭐라는 표현을 써줬냐면 천진스럽다, 그 다음에 순박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다른 누구의 시선이다? 나라는 서술자의 시선이다. 이게 의도된 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확인해 주시고, 어느 날 밤 10시인데 황수건이가 집을 찾아와. 갑자기 어두운 마당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저희 일행이 문 안에서 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잡담 제하고 막 갑자기 집 안으로 문 열고 들어와요. 약간 놀라운 사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 있으면 그치 신고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저기 거기 어디냐,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분입니까? 했더니 보니까 핫비는 안 입었을 때 신문, 이건 하세고 넘어가자.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생각해봐. 밤 10시야? 밤 10시에 신문 배달해? 아니지. 황수관이 여태까지 밀린 거야 지금. 이제 들고 온 거야. 아침에 배부받은 그 신문을 밤 10시에 배달하러 온 거야. 아니 그런 걸 저기 사흘이나 저쪽 건너편에서 찾았잖아요 제가. 하면서 신문을 딱 드립니다.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끄만 집을 사고 왔겠쇼? 내가 알았으면 이 아래 큰 계화집도 많은데 알려드릴 거예요. 하면서 또 쓸데없는 창견 시작하죠. 말이 황당스러워 된 생김을 내다보니 얼른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괄호를 좀 묶어보실까요? 괄호.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가 옆으로 보니 장구 대가리야. 약간 외계인스럽게 생겼다라는 얘기일 텐데,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외양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묘사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하자. 묘사라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대상의 모습을 마치 뭐 하듯이 그림을 그리듯 표현해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묘사라고 부르죠. 오케이? 묘사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묘사의 정의가 뭔지, 왜 이걸 묘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체크해 주시고. 자, 그렇소? 아무튼 수고했어 했더니 희죽거리면서 머리쇼 이게 제업인데쇼 하면서 날래 물러서지 않고 이번엔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막 살펴봅니다. 묻지도 않더니 전우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이죠.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무례한 태도죠. 오케이? 왜 갑자기 난 집에 들어가서 막 방을 둘러보고 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샀냐면서 한 소리 하고 기분 나쁘게 정상이잖아. 근데 나의 태도는 누차 말씀드린다. 뭐 하다고요? 깍듯이. 그래서 잠깐만 여기 쌍경을 쓰면 안 되지. 깍듯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의를 다하고 있죠. 이 예의를 다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상에 대한 연민과 이적은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문 속에서 부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 나오면 이런 식으로 코드 하나 통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아이고 되게 개가 없구먼입쇼. 아직 없어. 개 그까짓 것 두지 마십시오. 왜 그렇소? 신문 보는 집에 비매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말이네. 왜 개가 없어야 되지? 하고 왜 그렇소 물어봤더니 이 동네 은행소에 당기는 집에입쇼.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쇼.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깨물려고 막 덤비는 것이쇼 하면서 나는 말 같지도 않아서 웃기만 하니까 신을 막 냅니다. 재밌어 하는 줄 알고요. 그놈에게 그저 그냥 양떡을 먹여도 될 텐데 양쪽으로 떡밥을 먹여준다는 얘기죠. 하면서 주먹을 부르드는데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잡고 가느다랐다. 또 뭐예요? 묘사. 지금 지문을 읽다 보면 이 묘사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예의를 차리고 연민과 애정을 보여주는 시선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충분히 하나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친해진 황수건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중략 부분 넘어가고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삼산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사 생활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심부름꾼 따위 노릇하니까 미쳐만 있으면 삼사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번듯하게 장사를 할 텐지 말입시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이, 그냥 발음대로 하세요. 참외랍니다. 참외 장사도 좀 하고 군밤도 팔고 외떡. 참고로 여러분들 그 앞에 외자가 붙으면 일본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앞에 호자가 붙으면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거죠. 호떡도 그래서 호박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중국 유래 표현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습자지, 도화지 막 장사를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는데쇼? 저를 선생님들보다 낫게 치는데쇼?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새로운 얘기가 하나 해야겠죠? 이 황수건의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를 보잘것없는 바보 못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야? 자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박하고 꾸밈이 없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 자존감도 높아. 아니야, 자존감이란 말은 조금 오버스러우니까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태클 걸 수 없는 말로 바꿔주자. 과장되고 허황된 꿈도 가지고 있어. 오케이?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지. 그러면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건데, 이 3원은 누구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은 내가 수건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연민과 애정을 표현하는 소재가 되겠지? 참고로 이 작품 뒤에 보시면 이걸 뒤집은 소재도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긴 하지만 자, 아무튼 3원의 소재 파악해 주시고, 그의 말대로 한번 참여장사라도 해보라고 몇 개라도 사다가 갖다 팔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줬어. 그리고 만약에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이고 말 그대로 애정이죠. 그죠? 누가 부족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그냥 일해보라고 해. 자, 했더니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하면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 표하면서 참외 3개를 두고 갔어요. 자, 바로 나왔죠? 참외 3개. 그리고 참외 3개는 누구? 수건이가 나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한 소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너무 쉬워서. 자, 그리고 온 여름 동안 우리 집에 얼른 하진 않았다.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 들어보니 라고 돼 있어. 자, 들으니 부분 선생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니 이 부분을 우리 별표를 쳐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이 주인공이 누구라고? 황수건이야.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지. 내가 황수건한테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황수건이 직접 한 얘기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는 얘기는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3자의 개입은 작품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들어보니까 참외 장사를 하게 됐는데 장마가 들었어. 젠장, 뭐 이렇게 일이 안 돼. 미천 까먹었고요. 또 놀라운 소식은 아내가 달아났던 겁니다. 저희끼리 금실 자체는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라고 했어. 남편만 남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이란 뜻이겠지? 보통 사람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서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황수건의 비극적 삶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밤인데 달포 만에, 한 보름 정도 생각하면 되죠.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 그리고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때 이 포도도 여기 들어가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나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근데 문제는 포장도 안 돼 있는 어디서 방금 따온 듯한 포도라는 얘기지. 봅시다.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에 대해서 순박하고 꾸미고 없고, 근데 약간 과장기가 있다고 했었잖아. 자기가 산 게 아닌데 산 거라고 말한 거야. 그런데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쥐고 끌고 나갔어요. 끌려 나갔고요.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즉시 깨달았어. 쫓아나가서 매를 말리고 포도값도 물어줬지.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까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나는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라는 말도 그럼 당연히 연민과 애정 포인트입니다. 맞죠?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랫동안 입에 굴려보면서 먹었는데, 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건이가 있었는데, 자, 그랬던 수건이는 다음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어제다. 문안이라고 하는 건 사대문이 아니니까 서울 시내 중심부를 말하는 거야. 서울 시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이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했다라고 돼 있어. 깁을 깐 듯하다라고 하는 거는 예쁘게 이제 놓여 있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다 보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다카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케와 이 얘기는 원래는 그 일본의 그 가요의 한 구절인데 요거는 해석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처음에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라서. 이게 가사가 무슨 뜻이냐면 술은 사케가 술이에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오케이? 지금 눈물이란 단어와 한숨이란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 노래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심리를 대변하는 노래 구절이 나온 다음에 큰 길이 좁다는 듯 휘척휘척 하면서 갈치자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건이 같거든? 나는 수건인가? 라고 아는 체를 하려고 하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걸 생각하고, 그치? 포도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휙 길을 아래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럼 이 부분도, 몸을 감추었다라는 부분도 뭐가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댐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죠. 나를 마주치면 겸연쩍어하고 부끄러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지. 체크해 주시고. 그는 길은 보지도 않은 채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한 줄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에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왜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갑니다.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야. 타락한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절망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어. 자, 이 마지막 한 줄은 딱히 별표. 자, 우리 지난번에 이생규정전 배웠지? 그리고 이생규정전의 마지막 구절을 선생님이 꼭 봐야 된다고 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비극적으로 결말내지 않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 얘도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던 거지. 달밤이 그에게 유감한 듯,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정서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 줄이 없었다면 우리는 황수관의 비극적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한 줄을 덧붙여줌으로써 약간 뭐랄까? 이 달밤의 정취를, 그치? 보여주면서 작품이 비극적으로만 끝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생규 선생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은 달밤이라는 소재 자체는 달이 황수건의 연민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죠?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 나의 수건에 대한 똑같은 말 다시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달밤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더라? 달밤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줄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참고로 이거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 달밤은 지금 뭔가 정겹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준단 말이야. 그치? 근데 황수건의 처지는 어때? 실패를 거듭하다가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나에게까지 못 다가가게 되는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해버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하는 효과도 가지게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일부러 다 다르게 한 거 보이시죠?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 녀석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비 왜 쓴다고요? 효과를 긍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 나의 심리를 표현한 구절이면서 작품의 결말에서 비극적 결말 형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한번 쭈루룩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 부분만 쫙 말씀드렸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벌어질 일을 예측을 해보자. 우리가 이 구절 배웠잖아. 참고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들이야. 작품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날 부분들이 이 부분일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전혀 엉뚱한 부분 다른 부분이지.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이 이 급사 일을 할 때 그 뭐 종 일찍 치는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 보조 배달원 할 때 좀 뻘짓하러 돌아다니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이 달밤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지문들의 여러 가지 핵심 장면들을 실려 있는 부분을 다 실어놨습니다. 달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06 달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지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좀 내용이 길기도 하니까 시간을 꼭 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달밤 마무리 지을게요.